오늘은 조정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조정파동은 언제 나오고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정파동이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임펄스가 있고요. 1, 2, 3, 4, 5. 그 다음에 하나의 조정파동이 있습니다. A, B, C 파동. 이런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파동과 4파동이 조정파동이 되겠죠. 그러면 2파동과 4파동은 이런 임펄스라는 한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1파동 다음에 3파동 전에 나오는 파동을 2파동, 조정파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파동 다음에 5파동을 가기 전에 나오는 파동 4파동, 이거를 조정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파동 5파동 안에서는 총 2개의 조정파동이 존재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파동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도 조정파동 안에도 또 똑같은 조정파동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파동, B파동, C파동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려온 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가죠. 이때도 A파동 다음에 C파동을 가기 전에 B파동이라는 조정파동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을 2파동과 4파동, 그 다음에 B파동을 저희는 조정파동이라고 합니다. 임펄스 안의 조정파동은 2, 4파동이고요. 조정파동의 안의 조정파동은 B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파동이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네요.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조건 발생한다. 조정이 없는 파동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파동에는 조정파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조정이라고도 부르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조정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시작과 끝까지 올랐던 이 기간만큼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시간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떨어지는 조정을 주는 파동을 기간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이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지고 기간적인 조정이 발생을 하면 상승하는 동안 발생했던 시간만큼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총 두 가지의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파동에는 자, 위에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조정파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나눈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자, 조정파동에는 535ABC, 그 다음에 335ABC, WXY 이중복합, WXYXZ라는 3중복합, 총 4가지의 조정파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는 이 ABC 파동이죠. 보통 조정파동을 ABC라 부르죠. 근데 이중복합 파동도 ABC라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점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밑에 조금 그려놨는데요. 자, 535ABC는 말 그대로 5개의 파동, 3개의 파동,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ABC 조정파동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임펄스, ABC, 임펄스가 되는 지그재그 파동이죠. 지그재그 ABC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그재그 ABC가 535 ABC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임펄스와 ABC, 임펄스가 같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조정파동이 되겠죠. 하지만 복합 조정파동은 아닙니다. 지그재그 파동, 지그재그 ABC 또는 535 ABC라는 이제 조정파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규칙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335 ABC를 먼저 본 다음에 규칙을 한번 볼게요. 335 ABC는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3, 3, 5. 말 그대로 ABC, A파동, 그 다음에 ABC, B파동, 마지막은 1, 2, 3, 4, 5, 임펄스, C파동. 535랑 335가 다른 점은 앞에 시작 파동이
임펄스냐 ABC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점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점은 끝부분 C파동이 임펄스라는 공통점이 있죠. 임펄스라는 공통점이 있고 535ABC든 335ABC든 무조건 C파동은 임펄스로 끝나야지만 ABC 이제 조정파동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정에는 ABC 파동이 제일 흔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535ABC, 335ABC만 알아도 되지 않냐? 뭐 조정 파동은 그냥 ABC로만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중복합, 삼중복합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정 파동이고 그 끝을 저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의 끝을 알면 뭐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발생한다. 그 얘기는 이 한 파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끝을 알면 저희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매매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정 파동만 알면 조정 파동의 끝을 알면 매매하는데 훨씬 수월해진다. 매매하기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그재그 ABC, 535ABC랑 335ABC는 마지막 끝이 임펄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중복합으로 넘어가 보면 이중복합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른데 우리가 WXY 이중복합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이름을 333ABC로 바꿔보겠습니다. 333ABC. 이러면 좀 쉽나요? 이중복합이 아니라 333ABC다. 근데 535ABC랑 335ABC랑 다른 점은 C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다. 333으로 이루어진 조정파동을 우리는 WXY 이중복합이라 부른다. 좀 이제 이해하기 좀 쉬워졌죠? 자, 그러면 바로 3중복합도 넘어가 볼게요. 그럼 3중복합은 뭘까요? 자, 3중복합은 똑같아요. 3, 3, 3, 3, 3으로 이루어진 A, B, C, D, E다. WX, Y, X, Z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A, B, C, D, E다 그러니까 좀 쉬워 보이죠? 그러면 535ABC, 335ABC, 333ABC, 33333, ABCDE 훨씬 쉬워졌죠? 총 4가지의 조정 파동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복합 조정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른다. 근데 이렇게도 불러도 상관이 없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건 많이 없어 보이죠, 그죠? 뭐 보통 WXY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지? WXYXZ? 왜 알파벳 순서대로가 아니라 왜 WXYXZ X가 2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오는 파동일까? 이거는 좀 심오하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볼 거기 때문에 심오한 건 좀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4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중복합으로 넘어가서 이중복합으로 밑에 그려놨는데 WXY 그 다음에 WXYXZ 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33ABC 이중복합은 333ABC 그럼 여기도 ABC, ABC, ABC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중복합도 마찬가지로 W 파동이 ABC, ABC, ABC 그 다음에 ABC, ABC 33333 ABCDE 쉽게 바꿔서 A, B, C, D, E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중복합이 조금 쉬워지죠? 3중복합도 좀 쉬워지고 그럼 끝에가 임펄스가 아니라 ABC 조정이 나오면 복합 조정 파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조정 파동이 2개가 더 있네? 그러면 이거 3중복합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조금 심오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파동 한번 그려볼게요. ABC. 자, 이런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자,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두 개의 차이점은 C 파동이 짧고 그다음에 길고 이 차이점이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335고 둘 중에 어떤 게 535일까요? 지금 335와 535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두 개의 파동을 봤을 때는 똑같은 ABC인데 이것만 보고도 이거는 335구나, 이거는 535구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C파동은 임펄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파동은 임펄스다. 자, C파동은 공통적으로 임펄스다. 근데 길이가 A파동을 넘어서는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근데 이것만 보고도 한 개는 535ABC고 한 개는 335ABC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길이 차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35ABC와 335ABC의 C파동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경향이 있습니다. 법칙은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이란 게 있어요. 경향이란 거는 어느 정도 피보나치 수치에서 뭐 0.382, 0.618 이렇게 잘 준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나왔던 파동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경향대로 많이 흘러간다, 자주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오면 C파동이 A파동을 벗어나서 돌파를 해서 짧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535AB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35ABC. 자, 그럼 여기가 ABC가 아니라 1, 2, 3, 4, 5 ABC 1, 2, 3, 4, 5 해서 535ABC가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535ABC는 A파동을 벗어나서 피보나치 이렇게 그었을 때 A파동을 넘어서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1.05에서 1.382까지 잘 준다. 경향입니다. 경향. 자, 535ABC, 535ABC의 C파동은 A파동을 넘어서 1.05에서 1.382를 잘 준다. 잘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C파동이. 근데 왜 C파동만 경향이 있나요? 근데 A, B파동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매매를 하실 때 임펄스에는 3파동을 먹으면 제일 크게 먹을 수가 있죠. 조전파동도 먹을 수가 있는데 조전파동도 마찬가지로 C파동을 먹으면 제일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파동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끝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 이 끝을 알아야 그 다음 파동도 또 매매가 또 이루어지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5ABC는 A파동을 벗어나서 1.05에서 1.382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1.38이 넘어가는 파동이나 1.05를 못 주는 경우도 생기나요? 그렇죠. 못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경우는 ABC 파동이 절단이 났고 불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짧게. 그러면 1.05가 아니죠. 앞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경향일 뿐이고 항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5에서 1.382는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수치다.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535ABC는 이렇고 335ABC는 어떨까요? 335ABC는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A파동을 벗어나서 1.618에서 2.382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1.618에서 2.382까지 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향이지 항상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335ABC 같은 경우는 C파동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535ABC는 C파동이 짧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한 스윙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2파동이죠. 이 조정이 끝나고 짧게 나오든 길게 나오든 어차피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반대 구간을 먹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어요. 근데
335 ABC라면 말이 좀 얘기가 좀 달라요. 335 ABC라면 C파동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고 2.381을 넘어가는 4.618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618. 이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 이 5파동 마지막 10파동이 연장파동이 나오면 4.618을 넘어가는 파동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파동 꼭 먹어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535 ABC와 335 ABC의 차이점은 앞에 파동이 A파동, 그러니까 앞에 파동 A파동이 임펄스냐 ABC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C파동이 그 끝이 1.05에서 1.382 피보나치 그었을 때 1.05에서 1.382 잘 끝나는 경향이 있고 535 ABC는 335 ABC는 1.618에서 2.382까지 잘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리자면, 제가 일단 2년 동안 거의 차트 복귀를 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 335 ABC일 경우에 1.618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1.618에서는 저항은 줄 수 있지만 다시 뚫고 올라간다. 10파동이니까. 그래서 1.618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보통은 2에서 2.382라고 보시면 더 안전한 매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382 2에서 2.3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35 ABC와 335 ABC가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중복합과 삼중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중복합은 여러분들이 복합 조정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333 ABC라 그러니까 조금 쉽죠? 그죠? 쉽게 느껴지죠? 자, 그 얘기는 ABC가 있어요. 자, ABC가 있는데 이거 앞에 ABC가 나왔고 두 번째 B파동에 ABC가 나왔어. 그러면 마지막에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임펄스가 아니라 ABC가 나왔다. 그럼 333인데 이거는 조정파동인가요? 조정파동이 한데 335 ABC나 535 ABC는 아니고 333이기 때문에 저희는 W, X, Y라는 이중복합 조정파동이다 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지그재그라는 말은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535 ABC가 되겠죠. 535 ABC가 여기 이 사이에서 3번 연속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BC가 나온 다음에 335 ABC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희는 이중복합 이제 모든 ABC가 조정파동이었다. 전체 다 임펄스가 없는. 그래서 그 복합 조정이다. 이중 복합 조정이다. 총 3개의 조정파동이 이루어진 게 저희는 W, X, Y 이중 복합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ABC와 WXY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333이냐? 535냐? 335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에 파동 C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다. 그리고 조정파동이 총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WXY 이중복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복합의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이 Y파동을 먹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334 파동에 대한 그 피보나치는 조금 다른데 경향이 1.618을 잘 줍니다. 자, 조금 달라요. 1.628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5 ABC에서는 335 ABC에서는 제가 1.628을 주는 경우가 전혀 잘 없다 그랬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두 번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WXY 파동 이중복합에서는 1.628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향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Y 파동은 W 파동을 지나친 다음에 올 수 있는 자리는 끝 지점은 1.618에서 2가 많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가 많다는 겁니다. 경향입니다. 경향. 1.618에서 2를 주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2까지를 잘 줬는데 1.618과 2 사이에서 잘 끝났는데 WSY 파동이 요새 최근 경향은 1.618에서 2.13 조금 늘어났죠. 좀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중복합 333 파동이면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ABC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매매를 할 때 그러면 W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 1.618에서 2.13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삼중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중복합은 좀 찾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어렵죠. 왜냐면 이게 이제 삼중복합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333 파동이기 때문에 AB 여기 두 개의 파동이 나왔을 때는 다음에 임펄스가 나오겠구나. 335 ABC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뒤 3파동이 나와서 그럼 이중복합인가? 333이니까 이중복합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하나의 조접합이 더 생겼어. 이때는 삼중복합이구나 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파동만 333만 나오면 마지막 Z파동은 찾기가 쉽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삼중복합은 WX, WX, Y, X, Z파동으로 이루어지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이 안에 파동이 임펄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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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쉽다, 찾기 쉽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여기 X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 파동이 하나의 이중복합이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도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또 ABC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삼중복합이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삼중복합 찾는 첫 번째는 XX 파동입니다. 이 XX 파동에 대한 거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죠. 이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 기반으로 W에 끝나는 지점과 X 파동 첫 번째 X 파동이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Y 파동 끝 지점을 연결했을 때 기준이 X 파동은 거의 1대1 비율이 가장 많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Z 파동의 시작점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X 파동과 X 파동은 거의 1대1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향은 0.618에서 1입니다. 짧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X 파동이. 그래서 이 X 파동이 1대1이다. 그러면 일단은 삼중복합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삼중복합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앞에 파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파동에 대한 상승 조정이라고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 조정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파동이 깨지려면 저점을 깨고 내려야겠죠. 이게 쉽게 아직 조정이 덜 끝났구나. 파동이 이게 삼중복합은 파동이 굉장히 더럽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 구분을 WX 파동, WXY 파동을 만약에 AB, C 파동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았다 그런다면 C 파동이 임펄스여야 되는데 ABC였다. 그러면 일단은 이중복합을 의심할 수 있고 이중복합 다음에 또 임펄스여야 되는데 ABC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삼중복합을 의심을 해야 되고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이 두 가지 파동이 내려온 이 두 가지 파동이 길이가 거의 같거나 0.618만큼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중복합을 의심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 파동에 대한 경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1대1로 잘 나오고 0.618 잘 준다.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려 그러면 삼중복합에서 매매를 하려 그러면 Z 파동을 먹어야겠죠.
저는 C 파동도 중요한데 저는 Z 파동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짧게 나오거나 정말 길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삼중복합은 좀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좀 자주 쓰는데요. 자, 이 W 파동에 대한 Z 파동의 길이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경향입니다. W 파동을 제가 측정을 했을 때 이 X 파동, 두 번째 X 파동의 끝지점을 가정하고 확정됐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쟀을 때 최소 0.618에서 1.618까지 잘 준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는 좀 예전의 얘기고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그냥 0.618에서 끝나는 파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달러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이 경우만 제외하고는 보통은 1.618을 넘어 상회를 한다. 훨씬 더. 얘도 마찬가지로 4.618도 잘 줍니다. 심지어 최근에 5.618도 있었어요. 삼중복합이. 뭐 그거는 각자 한번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경향은 이 Z 파동을 만약에 매매를 하려 그런다 하면은 찾을 방법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X 파동, 이게 ABC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길이가 1대1인지 0.618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삼중복합을 충분히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럼 한 파동 더 빠질 수 있겠다, 또는 한 파동 더 올릴 수 있겠다, Z 파동으로 삼중복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Z 파동의 길이는 이 W 파동의 길이와 비례한다. 피보나치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은 Z 파동은 W 파동의 길이에 0.628 또는 1.618을 잘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트렌드는 0.618에서 짧게 끝나는 파동이 아닐 시에, 절단이 나는 경우가 아닐 시에는 1.618을 훨씬 더 많이 상회를 하는 파동이 잘 나온다. 그래서 Z 파동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를 반복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언제 나오고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나와 있는 파동을 보면서 제가 드린 경향들을, 피보나치 경향들을 한번 그어보면서 직접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들도 조정 파동에 대한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